안녕하세요.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프라임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력이 없어지는 경우에 이걸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건 인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멀게 되면 이제 평생 앞을 볼 수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물고기들, 특히 제브라피쉬 같은 애들은 시력을 잃더라도 자가 회복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기에 관해서 최근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실제로 시력 회복이 되는 논문을 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이 논문의 주 내용은 시력 회복을 위한 열쇠를 찾았다입니다. 뮬러 글리아라는 세포가 시력을 회복하는 데에 주요하며 생쥐 실험에서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저하시키니까 실제로 시력 회복이 되었음을 입증했다고 하는 아주 희망적이고 획기적인 내용이 담긴 논문입니다. 뮬러 글리아는 망막 내에 존재하는 주요 신경 교세포로 시각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세포는 포유류, 조류, 어류 등 대부분 척추동물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재생 능력과 시세포의 항상성 유지 측면에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이렇게 생겼는데 각막, 전방, 수정체, 유리체, 망막, 시신경, 뇌로 들어온 빛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논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논문의 내용이 왜 획기적이고 놀라운 건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력 기능이 저하되거나 실명에 이른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아지는 건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시력이 저하되거나 실명이 되는 주요 원인이 많은데 유전적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RP라고도 하는 망막 색소 변성증이 있는데 이거는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가 퇴화되기 때문에 시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당뇨 망막 병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당뇨 걸리신 분들이라면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고요. 망막 혈관이 손상돼서 부종이나 허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황반변성, AMD가 생길 수 있는데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의 황반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중심시야 상실을 유발해서 책을 읽는다던가 얼굴을 인식하는 일상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내장 또한 실명에 이르게 하는 질환인데요. 눈 속에 체액인 방수라는 게 있는데 그 방수의 배출 경로인 슐렘관이 막히면 안압이 상승하고 이 압력이 시신경을 압박해서 시세포를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시야가 주변부터 서서히 좁아지는 터널 시야를 보이는데 꼭 안압이 증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압이 정상인데도 혈류 부족이나 미세혈관 손상 등으로 시신경이 손상되는 정상 안압 녹내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외상적인 사고로 인해서 실명에 이르는 경우가 있겠죠. 여태까지 말한 실명의 원인들에는 공통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수용기 세포 사멸입니다. 두 번째로 망막 색소 상피에 이상이 생기는 거고 세 번째는 시신경의 손상입니다. 지금 소개드릴 논문은 이 중에서 광수용기 세포가 있는 망막의 재생에 관여합니다. 망막의 스카폴드, 지지구조이자 신경 재생의 희망인 아까 소개드렸던 뮬러 글리아라는 세포가 열쇠인데요. 인간의 뮬러 글리아는 망막 전체를 수직으로 지탱하는 기둥세포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온, 글루탐산, pH 항상성을 유지해주며 망막이 손상되면 글리오시스라는 성분을 유도해서 세포 보호 및 염증 조절, 이온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칼륨이온이랑 글루탐산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세포가 신경세포의 과흥분을 막고 정상적인 전기신호 전달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망막의 신경세포가 막 활동하고 나서 칼륨이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걸 조절해주고 글루탐산은 대표적인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도하게 축적되면 독성이 있어서 망막 신경세포가 사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뮬러 글리아가 이 글루탐산을 글루타민으로 전환해서 다시 뉴런에 공급하는 재활용 정화 시스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같은 포유류에서는 이 뮬러 글리아가 망막 회복을 위해 신경세포로 재분화하는 능력이 강하게 억제된다고
억제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프록스1이라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여기서 프록스1 단백질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이 단백질은 뮬러글리아가 교세포에서 신경세포로 바뀌지 못하도록 하는 전사인자 억제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세포 분화와 조직 발달, 세포 정체성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중추신경계, 망막, 간, 림프관계, 췌장, 내분기 기관 등 여러 기관의 발달에 관여하는데요. 그럼 이 프록스1 단백질을 없애버리자. 그럼 시력 회복될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억제하는 놈이 없으니까. 근데 프록스1이 뮬러글리아가 교세포에서 신경세포로 바뀌지 못하도록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교세포라는 형태는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뮬러글리아는 이 교세포로서 망막의 기둥을 유지하고 정화하고 보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교세포 상태는 안전하고 성숙한 상태이지만 재생은 안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프록스1 단백질의 발현이 저하되면 이 교세포로의 억제가 풀리면서 탈분화가 된다고 합니다. 탈분화는 이미 특정한 역할을 가진 세포가 그 정체성을 버리고 미분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탈분화가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신경세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대로 실명 치료를 해보면 이런 단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망막 쪽 이상이 있어서 광수용기 세포가 사멸해 실명했다고 가정합시다. 논문에서는 약품을 쓰지 않고 유전자 편집 기반의 AAV 크리스PR 시스템을 써서 뮬러글리아에서 프록스1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한다면 약물을 써야겠죠. 현재는 이 논문의 저자인 카이스트 김진우 교수가 셀리아즈라는 기업을 통해 프록스1 중화 항체 같은 프록스1 억제제가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나오면 세계 최초의 황반 변성이나 실명 등 퇴행성 안질환의 치료제라고 봐야겠죠. 2028년까지 임상시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임상까지 마치고 출시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약을 투여합니다. 그럼 프록스1 단백질이 억제되면서 뮬러글리아의 탈분화가 유도되고 얘가 줄기세포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탈분화된 뮬러글리아가 광수용기 세포나 시신경절 세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게 목표처럼만 된다면 중심시야나 밝기인식 등이 회복 가능하게 되며 회복된 시각 신호를 뇌가 학습하는 훈련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명된 사람의 눈에 시력을 부여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뮬러글리아가 탈분화되었을 때 무조건 시력 회복 쪽의 신경세포로 분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적절하게 재분화하지 못하면 섬유성 반응이나 망막의 염증이나 유리체염이 생길 수 있고 아까 뮬러글리아가 망막의 기둥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 기능을 잃거나 하면 망막의 층간이 붕괴되거나 두께가 변해서 구조적 불안정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안구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환자 본인도 왜곡된 시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분화된 뮬러글리아가 신경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도중에 사멸할 수도 있고 재생된 세포들이 비정상적인 회로를 형성하게 되면 시각이 왜곡되거나 빛 번짐, 섬광 같은 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뮬러글리아의 과도한 증식이 종양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없던 시력 회복을 위한 방향과 희망을 보여주는 정도이지 바로 치료를 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류 중에 제브라피쉬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시력까지 회복하는 능력이 있지만 인간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단순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프록스1을 억제하면 뮬러글리아가 분화돼서 시력 회복 가능성이 열리지만 이게 안전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인간은 한쪽 해결하면 한쪽이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안전한 프록스1 억제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면역 반응을 항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약물도 투여해주는 식의 아주 세밀한 치료 설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간이 시력 회복까지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때는 아직 긴 시간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황반 변성이나 녹내장 같은 걸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 잘 아시는 루테인, 제아잔틴, 셀레니움 같은 게 좋다고 하고요. 비문증이나 안구 피로 같은 것에는 빌베리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밖에 좋다는 게 비타민 A,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음식으로 드시기보다는 그냥 건강기능식품 하나 구매하셔서 한 번에 엑기스만 드시는 게 간편하고 좋겠죠. 오늘은 획기적인 발견 뮬러글리아와 프록스1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빨리 치료법이 나와서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